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따뜻한 물로 씻는 것,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삶을 누리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1.2도 이상 상승하였고 폭염, 홍수, 폭설, 산불 등의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닌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숲을 조성하거나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여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죠. 중립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원을 과소비하다가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푸른 지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님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녹색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서 녹색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도시 계획 정책, 그리고 먹을거리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렇게 각각의 부문별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안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850년 대략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정도 올랐는데요. 사실 이 1.1도 오른 지구에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슈퍼 태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상재난으로 연결이 되면서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2천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78억 명이 온실가스를 뿜어내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1.5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상재난보다 훨씬 더 심각한 폭염이나 한파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해수면 상승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또 1.5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북극에 떠 있는 해빙이 100년에 한 번씩 완전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해빙은 지구 전체의 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100년 만에 한 번씩 녹아내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서 지구의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이런 것들을 온실가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간이 화석 에너지를 연소하거나 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를 만들면서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는 73%를 차지하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 또 다른 말로 기후위기라는 것은 인간의 경제 활동의 결과, 특히 대표적으로는 인간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배출된 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활동, 그러니까 지구에 지금 78억 명이 살고 있는데 이 78억 명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는 상태, 순배출 제로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간 활동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게 되면 그것을 흡수해서 상쇄시켜서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걸 달성하려면은 78억 세계 인류가 거의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2050년에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배출되는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줄여서 탄소 중립으로 만들려면은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를 없애고 이 석탄과 가스가 생산하던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산업에서 쓰는 에너지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물 분야도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건물을 짓거나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 건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태양광이나 지열을 통해서 에너지는 생산하는 건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수송 분야도 이렇게 우리가 혼자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나홀로 차량을 줄이고 철도 교통 중심으로 가면서 공공교통을 발전시키고 자전거라든지 또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분야는 감량을 하거나 또는 재활용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 사회를 둘러싼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뀐다.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탄소 중립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지구의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 환경과 사회, 인간의 지속 가능한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만든 것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4월 22일부터 일주일 정도를 기후변화 주간으로 삼고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사들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을 알면은 해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를 알아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탄소 발자국, 내가 오늘 하루를 생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밥을 먹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파악한다면은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협동 조합원이 된다거나 또는 태양광 발전기를 집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를 우리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기까지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여전히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매우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될 문제라고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이 석유와 석탄과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쓰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히 줄이고 심지어 탄소 중립까지 가려면은 화석 에너지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바꿔야겠다고 마음 먹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거대한 전환, 규모 있는 전환을 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심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기후변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강도도 강해지고 또 이전과 다르게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관심 갖던 주제에서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기후 문제를 걱정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기후위기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했고요. 또 농민들도 기후위기와 식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또 건축가들도 기후위기 시대의 건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달라진 모습, 그리고 이것은 한 보람을 느끼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 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기후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는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고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사회를 만들고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전문가라고 딱히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영역이 기후변화와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영역 또는 정책을 만드는 영역, 이런 영역이 있을 텐데, 자연과학에서도 현재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문제는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면서 점점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직업과 일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